자, 지금부터는 주말 화제 사건 사고 짚어봅니다. 성추윤 민주당 부대변인 계속 함께해 주시고 권상희 시사문화평론가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자, 한 달 뒤인 3월 21일 세계 이목이 광화문에 쏠릴 전망입니다. 이 BTS 컴백 공연이 광화문 일대에서 열리는데 경찰은 최대 수십만 명의 인파가 몰릴 걸로 예상을 하고 있다고요. 네, 지금 예상되는 인원이 무려 26만여 명입니다. 네. 이렇게 많은 인원이 몰릴 거다 이렇게 전망을 하고 있는데 일단 BTS가 지난해 다 군대 제대를 했잖아요. 제대하고 나서 7명의 member 완전체 모습을 보여준 적이 아직까지 없습니다. 무대에서. 이번이 첫 무대이다 보니까 우리나라 아미들뿐만 아니라 전 세계 아미들, 전 세계 사람들의 어떤 관심과 또 집중이 광화문으로 쏠릴 것으로 보이는데요. 사실 K-팝 그룹이 단독으로 광화문에서 야외 공연을 펼치는 것 자체가 이례적인 상황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많은 인원이 몰릴 것으로 전망이 되다 보니까 아무래도 서울시의 경우 이 대규모 인파에 따른 안전, 교통 문제, 현실적인 부담감으로 다가올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BTS라는 이름이 가지고 있는 상징성이 워낙 대단하잖아요. 이번 광화문 공연에서 울려 퍼질 이 아리랑, 과거와 현재 그리고 전통과 K-팝을 교차시키는 순간이 될 거다. 이런 기대감 역시 함께하고 있습니다. 네, 그런데 이 광화문은 문화시설이 굉장히 많아서 관광객들도 몰리고 이 시민들도 몰리는 곳인데 이 수십만의 인파가 이 광화문에 한데 모이면 안전대책이 좀 걱정되긴 합니다. 그렇죠. 일단 공연 당일 3월 21일 날 광화문 교통통제가 이루어질 예정이고요. 광화문역은 일단 무정차 통과를 합니다. 그리고 상황에 따라서 근처의 지하철, 인근 지하철역도 추가로 무정차 통과를 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아마 광화문을 지나는 분들, 버스나 지하철을 이용하시는 분들은 그날의 교통 상황을 파악하고 체크하고 오셔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말씀하신 것처럼 근처의 문화기관들도 휴관을 하거나 취소를 하는 예정이 되어 있습니다. 일단 대한민국 역사박물관도 21일 날 전체 휴관을 하기로 결정이 되어 있고요. 그리고 광화문 광장에 그 세종문화회관이 크게 있잖아요. 그래서 지금 일단 전시나 이런 것들이 예정이 되어 있는데 지금 그 하이브, 그러니까 그 방탄소년단 BTS의 소속사와 함께 취소를 하는 것을 검토하고 있다. 그리고 만약에 취소를 하게 된다면 세종문화 안에 있는 편의시설들을 BTS의 팬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방향으로 지금 논의를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네, 그런데 이번 공연이 무료로 진행은 되지만 예매는 해야 한다고요? 말 그대로 피켓팅이 벌어질 것 같아요. 아니, 사실 광화문 광장에서 하기 때문에 그냥 가서 보면 되지 않아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을 텐데 그렇지가 않습니다. 대형 무대가 들어서는 만큼 또 많은 인파를 그냥 보게 한다면 안전사고 위험이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관객 15,000명만 입장을 할 수가 있습니다. 관람석이 스탠딩 좌석, 스탠딩석과 지정 좌석으로 이렇게 운영이 되는데 그렇기 때문에 15,000석과 관련해서 예매가 내일 8시, 저녁 8시에 시작이 됩니다. 아무래도 이 아미 자체가 굉장한 규모잖아요. 그리고 이 공연이 광화문에서 열리기는 합니다만 이 공연을 보기 위해서 해외 팬들도 찾을 가능성이 굉장히 크기 때문에 지금 전 세계 팬들이 동시에 접속한다면 사실 역대급 피켓팅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이 됩니다. 네, 이런 BTS의 세계적인 위상을 드러내는 소식도 있습니다. 이 멕시코 대통령이 BTS의 멕시코 추가 공연 요청에 대한 이재명 대통령의 답신을 공개했어요. 이 대통령 어떻게 답했습니까? 참 곤란하셨을 것 같아요. 한국에 또 대통령이 요청을 하신 부분이기 때문에 거절하기는 참 어려운 부분입니다만 사실 이 BTS 공연을 국가에서 주최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민간 주도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제한적이다라는 답장을 보낸 것으로 알고 있고요. 멕시코 대통령도 아셨을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멕시코에 있는 청소년들, 그 BTS 팬들의 열화와 같은 성원에 입어서 아마도 본인이 이렇게 노력하고 있다라는 입장을 좀 보여주신 것 같고 이재명 대통령 입장에서도 조금이라도 긍정적인 표현 아니면 내가 좀 그래도 부탁을 해보겠다는 메시지를 보냈다가는 아마 너도 나도 너무 많은 나라에서 대통령들이 요청을 할 수도 있기 때문에 BTS가 최대한 많은 팬들을 만나기 위해 세계적인 투어를 지금 준비하고 있기 때문에 대통령 입장에서는 제한적인 답변밖에 못 드렸다라는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K-팝의 위상이 정말 점점 높아지는 것 같은데요. 또 다른 세계적인 K-팝 그룹이죠. 블랙핑크 역시 전 세계 아티스트 가운데 최초로
유튜브에 새로운 고지에 올랐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사실 인기가 어느 정도냐를 본다면 유튜브 구독자와 조회수를 보게 되잖아요. 네. 블랙핑크 대단합니다. 유튜브 구독자 수가 1억 명 고지를 달성한 겁니다. 네. 지난 20일 이 기록이 세워진 건데요. 누적 조회수만 412억 회고요. 1억 뷰 이상 영상만 50편에 달합니다. 압도적인 콘텐츠 파워를 보이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는데 지금 유튜브는 이걸 기념하기 위해서 블랙핑크만을 위해서 제작한 이 레드 다이아몬드 크리에이터 어워즈를 헌정하기도 했습니다. 뭐 이번 성과 앞으로의 블랙핑크의 행보에 더욱더 기대감을 높이게 하는데 네. 지금 솔로 이 활동을 하는 4명의 멤버 모두가 굉장히 엄청난 성과들을 거두고 있잖아요. 네. 이 블랙핑크 솔로 각각의 활동뿐만 아니라 블랙핑크 완전체에 대한 활동과 컴백에 대한 기대감 역시 이번 성과로 더욱더 높아지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드는데 블랙핑크의 영향력이 이 세계 무대에서 얼마나 독보적인지를 증명해낸 수치가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네, 다음 소식입니다. 주식 투자와 근무호기 등으로 연예계 재테크 고수로 유명한 전원주 씨가 이 자녀들에 대한 불편한 속내를 털어놨습니다. 어떻게 된 사연인지 들어보시죠. 근데 이제 돈 쓰시라고 자꾸 하는 얘기. 아유 이제 가기 전에 좀 쓰고 가야 되겠다. 그렇지. 벌써 자식들이 노리고 있더라고. 둘인데 인감 도장은 왜 그렇게 달래냈고? 발발 뜨는 전원주가 아니라 팍팍 쓰는 전원주가 그렇지, 돼야 그렇지. 되겠다 느껴요. 좀. 맛있게 사세요. 무조건 쓰라는 게 아니고 선배님 본인을 위해서. 이제는 내가 좀 이렇게 쓰겠습니다. 네, 전원주 씨 자녀들이 벌써부터 재산에 눈독을 들이고 있다고요? 요즘 전원주 씨가 본인 유튜브 채널도 운영을 하고 있지만 여러 유튜브 채널에 출연을 해서 솔직한 입담을 자랑하고 있는데 자식 네. 얘기를 참 많이 하고 있죠. 자식에 대한 서운함이 좀 크신 것 같아요. 네. 사실 지금 재미 삼아서 하신 말씀이신 건지 그런 뉘앙스를 자식분들이 풍기신 건지 어떤 건지는 정확하게 모르겠습니다만 알려지다시피 전원주 씨의 재산이 상당하잖아요. 어디에 건물이 있다, 어디에 뭐가 있다 이런 얘기들 기사화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건 뭐 어찌 보면 한편으로 이렇게 해석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아들들에게 아직은 내 재산에 대해서 욕심 부리지 마라 이런 경고성 메시지로 유머스럽게 표현하신 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이제 팍팍 쓰겠다는 전원주 씨. 특히 외모를 가꾸는 데는 또 아끼지 않으시는 것 같아요. 사실 그동안 아껴왔습니다. 왜냐하면 전원주 씨가 그동안 보통의 여자 연예인들 하면 관리를 많이 받는다고 알려져 있잖아요. 관리를 받고 산 적이 없었다고 해요. 그런데 요즘에 유튜브 콘텐츠들을 보면 열심히 관리하는 모습들 보이고 있는데 뭐 보톡스 시술뿐만 아니라 최근에는 500만 원 가까이 피부 관리하는데 비용을 또 썼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네. 돈 모아두기만 하는 게 아니라 잘 굴려야 한다라고 평상시에 얘기를 했는데 이제 잘 모아서 굴린 돈을 나를 위해서 열심히 쓰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사실 나이가 들면 아유 이 나이에 뭘 이런 생각들 하게 되잖아요. 네.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자기 관리에는 소홀하게 되는데 전원주 씨의 이런 모습 지금 전원주 씨가 1939년생이니까 87살이신 거예요. 네. 나이가 있어도 자기 관리는 계속돼야 된다. 이런 모습 보여주시고 있는 것 같고요. 그리고 한편으로는 전원주 씨가 그동안 못했던 역할 중에 하나가 마님 역할이거든요. 네. 마님 역할 하고 싶다 이런 목소리를 내기도 했는데 여기에 대한 어떤 야심찬 연기 복귀 신호가 아닌가라는 생각도 듭니다. 네, 다음은 극장가 소식입니다. 영화 왕과 사는 남자가 500만 관객 고지를 넘었습니다. 먼저 관련 영상부터 보고 오시죠. 해적의 유배지라는 말씀. 이곳을 유배지로 지정한다. 귀양원 양반이 누군지 아십니까? 도상군 이용이에요. 얼마 전까지 이 나라의 왕이었던 사람이요. 이놈이 감히 왕족을 능멸하는가? 저도 그 안에 있습니까? 네, 벌써 500만 관객을 돌파했는데 빠른 속도로 관객 수를 늘려나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1000만 관객에 대한 기대감도 나오는 것 같아요. 극장가에서 이 기대감이 솔솔 풍겨져 나오고 있는데요. 네. 사실 사극 영화 가운데 왕과 남자라는 단어가 들어가면 1000만을 넘는다 이런 얘기가 있죠. 왜냐하면 왕의 남자가 1000만을 넘겼던 첫 사극 영화였고요. 네. 또 다른 1000만 사극 영화가 있죠. 광의 왕이 된 남자가 있습니다. 지금 스코어가 굉장히 빠르게 올라가고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이런 속도, 이런 기세라면 1000만 관객 돌파도 가능하다라는 기분 좋은 전망이 나오고 있는데 사실 지난해 같은 경우는 우리 영화 1000만 관객을 달성한 영화가 단 한 편도 없었습니다. 그리고 영화가와 이 극장계 계속해서 암흑기를 겪고 있고 2026년에도 딱히 1000만을 돌파할 만한 영화가 보이지 않는다라는 부정적인 전망이 나오기도 했는데 네. 이번 이 왕가 사는 남자가 500만 고지를 빨리 달성하면서 굉장히 극장가 훈풍이 불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그런데 영화 인기가 워낙에 뜨겁다 보니까 영화를 찾는 관광객이 늘었다고요? 그렇죠. 영화 안에 있는 청룡포를 찾는 관광객이 작년 설 연휴 기간과 비교해서 5배가 늘어났다고 네. 합니다. 그러니까 영화에 나오는 그 단종의 유배지거든요. 아마도 거기서 영화의 그 단종의 슬픔과 비혼의 왕 단종의 아픔을 같이 공유했던 사람들이 단종의 숨결을 느끼겠다는 생각으로 간 것으로 보여지고요. 네. 저도 영화를 보고 왔는데 그 단종이 유배지에서 생활하는 장면을 보면서 관객들이 다 웃고 또 마지막에 또 울고 하거든요. 예. 그런 것들이 아마 이렇게 영화를 찾게 되는 원동력이 됐던 것 같습니다. 네, 그런데 이 영화가 흥행을 하는데 이때 아닌 압구정터가 문매를 맡고 있다는데 이게 무슨 소린가요? 일단 이 압구정동의 A 아파트에 위치한 압구정집 표석을 검색하는 네티즌들이 지금 그렇게 많습니다. 네. 검색을 해서 지금 별점 1점에다가 분노의 리뷰를 쏟아내고 있는 건데요. 왜냐하면 압구정동의 지명이 한명회에서 비롯된 거예요. 예. 한명회가 개유정난 주도하면서 세조를 왕위에 올렸던 그런 인물이잖아요. 네. 압구정이라고 명명한 인물이 바로 한명회이기 때문에 별점 테러가 발생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영화 속 실존 인물의 흔적을 찾는 디지털 성지순례라고 하죠. 이번 영화를 통해서 새롭게 나타나고 있는 일종의 영화 트렌드가 아닐까 싶습니다. 네, 다음은 세계적인 스포츠 스타 손흥민 선수 소식입니다. 오늘 미국 프로축구 메이저리그 사커 게임 개막전이 열렸는데 이 손흥민 선수와 또 다른 세계적인 축구 스타 리오넬 메시가 맞대결을 펼쳤네요. 네, 별들의 전쟁이 펼쳐졌습니다. 그러니까 두 선수가 붙은 게 이제 3번째인데요. 두 분이 처음에 붙었을 때는 손흥민 선수가 토트넘 핫스퍼에 있을 때, 그리고 네. 리오넬 메시는 FC 바르셀로나에 있을 때 다른 리그에 있지만 챔피언스 리그, 조별리그 예선에서 만났던 적이 있습니다. 2번 붙었었고 당시에는 메시가 소속되어 있는 FC 바르셀로나가 1승 1무로 우위를 점했는데 이번 경기에서는 손흥민 선수가 웃었습니다. 손흥민 선수가 포함된 그 LA 갤럭시가 3대 0으로 승리를 했고요. 그리고 네. 특히나 손흥민 선수가 공격 포인트, 도움을 올리면서 그 리오넬 메시와 맞대결해서 완승을 거뒀다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이 남자라면 누구나 한 번쯤 상상해봤던 대결인 것 같은데 이 세계 축구 선수 대결에서 손흥민 선수가 조금 더 뛰어난 기량을 보였다면서요? 네, 그렇습니다. 일단 두 선수를 비교를 해보면 손흥민 선수가 미국으로 이적을 한 게 지난해 8월이었잖아요. 네. 3개월 만에 세운 기록을 보면 정규리그 10경기를 뛰어서 9골, 3개 도움으로 리그를 평정했습니다. 그런가 하면 메시는 그동안 어떤 성과를 거뒀느냐? 메시 MLS 역사상 처음으로 2년 연속 MVP를 받았고요. 네. 그리고 지난 시즌 마이애미 챔피언에 또 이름을 올리는데 혁혁한 성과를 거뒀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두 사람 가운데 누구의 기량이 더 돋보일까 했는데 웃었던 사람은 앞서 말씀하셨다시피 손흥민 선수였고요. 네. 메시 풀타임을 선전했지만 공격 포인트 기록을 하지 못했습니다. 네, 이 남자라면 아까 조금 전 소개해드렸듯이 이 메시와 손흥민의 대결뿐만이 아니라 굉장히 다양한 선수들의 맞대결 좀 상상해본 적 있을 텐데 혹시 상상해보신 적 있으세요? 그렇죠. 저는 사실 오늘 펼쳐졌던 이 경기를 많이 상상했었거든요. 그리고 예. 손흥민 선수가 좀 이기는 모습을 보고 싶었습니다. 네. 왜냐면은 손흥민 선수가 국가대표를 2010년부터 했었는데 네. 2010년에 당시 월드컵에서 아르헨티나랑 붙었을 때 저희 나라가 좀 크게 졌었거든요. 맞아요. 그렇기 때문에 뭔가 손흥민 선수가 그 다른 경기, 다른 프로리그에서 혹시나 메시 선수를 만나면 꼭 이겨줬으면 좋겠다는 상상을 했었는데 오늘 그 상상이 현실이 된 날이었습니다. 네, 지금까지 주말을 달군 화제 이슈들 짚어봤습니다. 두 분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감사합니다.